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D 작업의 첫 번째 단계 모델링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링. 위키피디아에서 모델링을 정의한 글입니다. 3차원 모델링은 컴퓨터 그래픽 분야에서 가상의 3차원 공간 속에 재현될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모델링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로 저장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모델링은 3차원 공간 속에 오브젝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3차원 공간은 XYZ, 보통 이제 너비, 높이, 깊이가 있는 공간을 말하고요. 오브젝트를 정의하는 데이터도 이 3차원 데이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재현한 공간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델링된 오브젝트는 즉 와이어프레임, 즉 선으로만 존재하고요. 이런 오브젝트에 향후 색을 입히고 렌더링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모델링 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이제 첫 번째 설명이 있는 게 2차원 공간에 선을 그리고 그려진 선을 이어붙여서 다각형의 면으로 설정하는 방법. 혹은 3차원상에 수학적으로 표현되는 기하학 도형으로 연산해서 모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전자를 폴리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후자를 넙스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게임, 영상, 그다음에 비주얼 시뮬레이션 이런 쪽에서는 폴리건 방식이 많이 쓰이고요. CAD 같은 정밀 디자인 작업에서는 넙스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두 방식의 작업 프로세스는 굉장히 많이 다르고 소프트웨어도 상당히 좀 다릅니다. 그러면 우선 넙스 모델링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넙스라는 말, NURBS, NURBS, 비균질 유리 비스플라인 이런 말을 하는데 3차원 기하체를 수학적으로 재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2차원의 간단한 선분면으로 곡선부터 매우 쭉 되어 있죠. 편집성이 무척 쉽다. 솔직히 편집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기 A 부분에 있는 원이 넙스 방식이고요. B면에 있는 것들이 나중에 얘기하는 폴리건 방식입니다. 넙스 방식에서 원을 설정하는 방식은요. 중심점, 즉 이 원의 중심점이 만약에 XYZ 중심, 즉 000이 있어요. 즉 그렇게 중심점을 설정하고 이 원의 지름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원을 만드는 공식이 나오죠. 그죠? 지름, 곱하기 3.14 이런 건가? 네, 제가 수학을 잘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설정해서 계산을 합니다. 아예 계산을 해서 원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폴리건 방식은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면이죠, 면. 이 면을 붙여서 원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면 이 넙스 방식이 옛날에는 곡선을 만들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폴리건 방식은 이 버텍스와 이걸 이제 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선을 그리면 그 선 안에서 곡선이 만들어지질 못해요. 기본적으로 이게 원래 초기의 폴리건 방식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스플라인 방식이 이런 식의 방식이죠. 그 점과 점 사이를 곡선으로 이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넙스가 곡면을 만들기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만큼 약간 편집이 즉 계산에 의해서 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편집은 상당히 어려운 방식이었어요. 요게 이제 넙스 방식이고요. 그 다음 방식이 이제 당연히 폴리건 모델링이겠죠.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에는 넙스 방식을 많이 안 써요. 그러니까 캐드나 이런 쪽에서는 당연히 넙스 방식을 쓰지만 마야나 맥스나 또는 이런 쪽에 특히나 게임 쪽에는 당연히 넙스 방식을 안 씁니다. 다 폴리건 모델링을 방식을 쓰죠. 자, 폴리건 모델링이란 건 뭐냐면 자, 사전에서 폴리건을 찾아보면 이 다각형, 다변형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폴리건은 수학적인 면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2D 면이에요. 지금 이 옆에 있는 그림에 보이는 요 면들 사각형 면이죠. 일반적으로 사각형, 혹은 오각형, 육각형, 즉 다각형을 말하긴 하는데 이게 내부적으로는 컴퓨터가 내부적으로는 삼각형으로 다 계산을 해요. 아무튼 그런 식의 삼각형 혹은 사각형을
붙여서 지오메트리를 만드는 방식이 폴리곤 모델링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 면들은 두께가 없습니다. 까보면 두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종이 접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께가 없는 종이를 접어서 인형도 만들고 뭐 공룡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냥 붙여놓으면 사각형인데 그걸 살짝 벌려놓으면 이런 식으로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는 이 폴리곤 모델링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자, 폴리곤 모델링의 기본은 당연히 점과 선과 면입니다. 점선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림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폴리곤 모델링에서는 이게 지금 위에 있는 게 버텍스, 즉 점이고요. 그 버텍스와 버텍스를 잇고 있는 부분이 이 선인 부분입니다. 보통 맥스 같은 경우는 엣지라고 부릅니다. 버텍스, 엣지, 그리고 이 엣지 3개가 모여서 삼각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거를 보통 페이스라고 부르죠. 지금은 사각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는 삼각형으로 다 계산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면들을 이어서 만드는 방식이 폴리곤 방식인데요. 이런 특성 때문에 부드러운 곡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다각형이 필요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두 번째 설명한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기술로 극복이 됐죠. 자,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굉장히 좋은 기술입니다. 폴리곤 모델링이 지금처럼 꼽힐 수 있었던 가장 큰 기술적인 발전이었죠. 즉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기능은 넙스보다 곡선 표현에서 제한이 많은 폴리곤 모델링을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방식이고요. 폴리곤의 자유로운 편집, 폴리곤은 그냥 면 자르고 붙이고 이런 게 되게 자유로워요. 그런 방식과 넙스의 곡선을 합쳐 놓은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첫 번째 게 이제 큐브예요. 육각형 큐브. 자, 이 육각형 큐브에다가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먹인 게, 적용시킨 게 요 옆에 겁니다. 사이가 생겼죠. 그리고 요게 그 값을 2배로 올린 거고요. 당연히 여기서 또 2배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박스 모델링만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이용해서 굴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맥스에서는 터보 스무스나 뭐 메시 스무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표현은 다르지만 거의 알고리즘은 비슷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각형이 있잖아요. 사각형이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먹이면 이렇게 원이 돼서 되게 부드러운 R값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모델링이 되죠. 그래서 폴리곤 모델링을 할 때 이 원이 얼마나 부드러울 거냐, 아니면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약간의 엣지가 먹어져 있죠. 그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엣지가 3개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처럼 이렇게 R값이 먹는 형태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폴리곤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적용시킬 거다라는 생각으로 폴리곤 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걸 다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적용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는 이 기능을 쓰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만들었던 캐릭터 모델인데요. 지금 옆에 보시면 이 모델은 굉장히 많이 거칠죠. 이게 모델링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옆에 게 당연히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메시 스무스를 가지고 작업한 최종 결과물이죠. 즉 렌더링이 되거나 애니메이션을 할 때는, 애니메이션이나 리깅을 할 때는 요 모델을 가지고 하고요. 요거는 최종적으로 렌더링 할 때는 이제 요 모델링, 이렇게 면을 나눠진 상태에서 렌더링을 하게 되죠. 이거는 온오프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다 켜놓지는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폴리곤 개수를 가지고 면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렌더링 됐을 때는 굉장히 복잡해 보여도 실제로 그거를 3D 오브젝트 안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면이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링 하기도 쉽고 데이터도 적고,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는 거의 모델링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10년이 넘었죠. 10년이 일반적으로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더 오래됐고 맥스에서는 제가 처음 본 게 2002년, 10년이 훨씬 넘었네요. 나오고 나서는 뭐 폴리곤 모델링의 주력으로 됐죠. 자, 이런 것들이 다 됐고요. 그래서 폴리곤 모델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즉 폴리곤 모델링의 솔직히 기본은 그냥 면을 나누고 버텍스 땡기고 이게 거의 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얼굴 모델링을 어떻게 하는지 동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죠. 페이스 모델링 하는 방식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동영상은 마야 동영상입니다. 근데 마야든지 맥스든지 폴리곤 모델링 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기능적으로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면을 나누고 지금 버텍스를 당기는 거예요. 이제 뭐 마우스 커서는 안 보이지만 지금 이제 면을 나눴죠. 면을 나눈다는 거는 하나의 면을 엣지를 넣어서 그걸 2개 혹은 3개로 나눈다든지, 지금 같은 경우는 엣지들을 정리하는 거죠. 엣지들을 정리하고 버텍스를 당겨서 모양들을 계속 다듬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저렇게 러프하게, 즉 되게 직선적으로 모델링을 하는 거는 나중에 당연히 메시 스무스를 적용시킬 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 정도 모양은 잡아줘야죠. 그래서 얼굴 버텍스를 당기고 계속해서 조금씩 세밀하게 넣으면서 전체적인 모양을 잡아나갑니다. 지금 보시는 방식이 거의 폴리곤 모델링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폴리곤 모델링이 물론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많은데, 편리한 기능들 그런 것들이 많지만 의외로 기능보다는 모델러의 그 숙련, 그러니까 그 면을 보는 방식, 즉 이 면이 3차원에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인지, 그 다음에 프로포션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감각에 많이 의존하는 편입니다. 상당히 많이 됐어요. 갑자기 옆에서 귀가 나와 놀랬지만 저 귀는 만들어져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지금 옆에 보시면 페이스가 1748개예요. 자, 1748개입니다. 근데 메시 스무스 줘서 지금 6000개로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졌죠. 아이고,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렌더링을 하게 되겠죠. 원에서 저 정도까지 갔습니다. 요게 폴리곤 모델링의 거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폴리곤 모델링과 서브전 서페이스는 요즘에는 거의 떨어지지 않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폴리곤 모델링이 있는데, 이 폴리곤 모델링에서 지금처럼 이제 마우스 땡기고 버텍스로 마우스 땡기고 면 나누고 이렇게 하다가 한번 이게 비약적으로 다시 한번 발전된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브러시라는 툴이 나오고 나서입니다. 그 후부터 이제 스크럽팅, 조각이라는, 이것도 폴리곤 모델링의 방식인데, 아까 제가 잠깐 저 모델링에서 마지막으로 폴리곤이 1700개였잖아요. 근데 이 지브러시라는 거는 폴리곤 모델링이긴 한데, 이 폴리곤을 그러니까 한 수백만, 보통 수백만은 기본이고요. 그런 수백만의 폴리곤을 클레이 다루듯이, 우리 조각 하잖아요. 이렇게 석고 같은 거 가지고 석고 두상 만들잖아요. 이렇게 클레이를 가지고 막 하듯이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어떤 건지 말로 하기는 좀 그렇고,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어떤 방식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저런 방식입니다. 지금 보면은 버텍스나 뭐 면이나 그런 게 전혀 안 보이죠? 그냥 저렇게 계속 깎아나가는 거예요. 깎고 다듬고.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여자 폴리곤 모델링 방식이랑은 비슷하지만, 어떻게 면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버텍스가 어디 있고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계속 붙이면 돼요. 덧붙이면서 모양을
조금 잡아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거의 석고 대생이라고 그러나요? 조각하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스컬프팅 지브러시를 쓸 때는 와콤을 쓰게 되죠. 타블렛으로 저걸 하게 됩니다. 옛날에 이 지브러시가 처음 나왔을 때 정말로 이 조각가, 그러니까 그 과가 뭐죠? 조각하는 사람들, 그 학생들한테 지브러시 사용 방법 한 30분 정도 알려주고 와콤을 딱 줬더니 정말로 모델링을 기깔나게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냥 조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기능적으로 좀 어렵긴 한데 지금 보면은 저렇게 그냥 저 안에다가 그냥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덧붙이면서 디테일들을 계속 살려나갑니다. 저게 이제 여기에는 지금 나오지 않았지만 저 정도면 진짜 한 1000만 폴리건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그래서 지브러시는 이 폴리건 모델링이라고는 하지만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브러시는 정말 나왔을 때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지브러시 그래서 솔직히 그런 말들을 하죠. 모델링은 지브러시 전과 이전으로 나눈다. 자, 이런 식으로 방식으로 모델링을 쭉 하게 됩니다. 조금 뒤쪽에 가서 볼까요? 자, 요거는 코수염에다가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죠? 거의 뭐 그림 그리듯이 정말 그림 그리듯이 만듭니다. 저게 이제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써보면 저렇게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다 색칠도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색칠 도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색칠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멋지죠? 이거는 약 6분 정도 내 타임레스이기 때문에 한 2-3시간 이상의 작업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컬팅이라는 지브러시라는 이 정말 걸출할 툴이 나오면서 폴리곤 모델링이 기능적으로나 이 퀄리티 면으로 확 뛰어요. 정말로. 이게 바로 지브러시에서 만든 겁니다. 정말 세밀한 모델링이 가능해졌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렌더링 뭐 거의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정말 이 모델링 3D 모델링이 엄청나게 리얼해진 순간이 있어요. 지브러시가 나오는 후부터죠. 예술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모델링은 지브러시 이전과 이후로 나눕니다. 영화, 뭐 게임 가리지 않고 쓰이고 있고요. 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한 번쯤 다뤄봐야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파이프라인 안에 지브러시가 없었죠. 그러면은 맥스나 이런 데서 모델링해서 바로 매핑 넘기고 그랬는데 지브러시가 들어가면서 파이프라인이 확 뒤집힌 적이 한 번 있어요. 모델링 쪽에. 지금은 지브러시가 당당하게 그 자리를 자리하고 있고 이 지브러시 하나만으로도 지금 렌더링까지 가능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애니메이션은 안 되고요. 그래서 혁신이었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지금 버전 4R7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네요. 4R7 여기에서는 그 아까 우리가 그 처음에 봤던 폴리곤 모델링에서 이렇게 면 자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방식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이 모델링 쪽을 완전히 다 먹어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무서운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델링 쪽에서는 아마 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지브러시는 한 번 정도 만져봐야 될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브러시만으로도 정말 강의 하나를 꾸릴 수 있죠. 네, 그만큼 약간 인터페이스는 극악스러워요. 네. 자, 그럼 모델링에 대해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제 알아봤고요. 다음 강의는 쉐이딩과 매터리얼입니다. 만들어진 모델링의 이 쉐이딩, 즉 질감을 입히고 하는 과정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안 중요한 단계가 없지만
모델링을 한 애와 쉐이딩을 한 애는 완전히 틀려집니다. 쉐이딩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고급스러워지느냐 안 고급스러워지느냐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통 이제 비하인드 씬이라고 해서 CG를 만들고 나서 걔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는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모델링과 물론 나중에 렌더링에서 합성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주긴 했지만, 모델링에서 얼만큼 쉐이딩, 즉 텍스처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지를 보여줄 수 있게 편집이 된 동영상을 하나 보고 이번 강의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